세일즈, 어, 네, 되게 재밌어요. 세일즈도 종류가 딱 있는 게, 저희 팀을 그러니까 예를 또 들자면, 그, 뭐 보통 두 개로 나눠지죠. 이제 되게, 테크니컬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고, 이런 세일즈가 있고요. 그럼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그 people skills가 어떻게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완벽한 케이스는 두 개 다 갖고 있는 게 좋은데, 어, 세일즈도 자기만의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주식이랑 또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테크가 한국에서 제일 큰 그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테크의 기업들하고 되게 인맥이 좋던지, 그러면 그만큼 뭔가 정보가 빠를 수가 있고, 업데이트가 좀 더 정확할 수가 있고, 어, 이런 에지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아니면 정말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좀 이렇게, 어쨌든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일을 막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사람한테는 시키지 않거든요. 차라리 그냥 뭐 그냥 관계가 없는 게 좋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CFA 질문을 하셨는데, CFA는 보통 바이사이드 가시는 분들이 많이 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1차 보고, 2차는 뭐 등록은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보러 안 갔었고요. 근데 이제 뭐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 뭔가 네 라이선스를 따거나 이런 것들은 바이사이드 투자 에셋 매니지먼트 쪽 자산 운용 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코로나 영향은 솔직히 네 아예 없죠.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그러니까 어 저희 같은 케이스는 제네시스 플락 같은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캐시 현찰 핸들링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영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블록체인 회사들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발은 개발대로 진행되고 있고, 물론 그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펀딩이 필요한 회사들.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이나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뭐 계약을 했는데 하고 뭐 아니면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게 깨질 수 있는 뭐 이런 스토리는 많이 듣고 있고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에는 이제 사실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중국어 아니면 영어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그냥 커먼 센스고 일을 같이 할 건데 두 개 중에 하나는 통해야 되고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은 자기가 한국인인 거를 잘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도움이 안 되는데 그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 한국인이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그런 데를 지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왜냐면 경쟁 풀이 또 그만큼 커지잖아요. 그래서 어 한국 시장 뭐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그 한국 세일즈가 필요하거나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좀 미들 사이즈 업체들이 아시아 진출하면서 무조건 거의 한국 시장 타겟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케이스에 딱 이제 본사가 뭐 독일인데 클라이언트들이 한국에 있고 그걸 중간에서 영업을 하고 릴레이션십 관리해주고 네, 이런 게 좀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홍콩의 채용 어, 네, 한국인을 특별히 찾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당연히 이제 그런 역할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사업 개발, 뭐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한국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오피스가 홍콩인데 한국 출장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어, 개발자는 뭐 언어 상관 전혀 없고요. 네, 급여는 네, 코인 시장은 되게 재밌는 게 어,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이제 시장이 되게 좋을 때 펀드레이징도 잘 되고 막 그냥 모든 게 이 핫한 시장이 평생 갈 것 같은 느낌으로 되게 2017년에는
오버페이드가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메이저에서 잘 못해서 18년에 다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잡이 없으니까 되게 디스카운트로 다시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 그러니까 스타트업 업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 무슨 버젯 컨트롤 하는 게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목적이 있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사람 값이 좀 비싸도 꼭 필요하면 그렇게 맞춰서 데려오고, 네, 니즈가 먼저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제도권 쪽에서 경험이 있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또 그러니까 약이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되게 안 좋게 버릇이 되는 게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그 투자를 아예 안 해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코인이 워낙 좀 변동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패닉을 해요. 패닉을 하면서 뭐 저희 탓도 하고, 저희가 이제 사라 파 이런 추천은 안 하는데 어쨌든 저희 통해서 샀으니까 막 뭐 폭락하면 새벽 2시에 전화 와서 욕하고 뭐 이런 그 좀 말도 안 되는, 네, 그 기관 상대할 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두 약간 두 쪽 다 경험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어, 블록체인 업계, 네, 공부는 일단 코인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 백서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을 해서 1부터 한 60, 70까지는 다 읽었어요. 왜냐면 그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가 되게 어렵지 10부터 70까지는 거의 되게 비슷비슷해서 빨리빨리 소화가 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의 어떤 타입들이 딱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프라이버시 코인이라는 것도 있고 유틸리티 코인 뭐 이게 블록체인의 용도들이 되게 다양하지만 좀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요. 그러면 좀 빨리빨리 이 코인은 이런 걸 하는 거구나 해서 보통 이제 테크나 이런 건 되게 비슷하고 백서에 보통 코드 좀 나오긴 나와도 그 코드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이코시스템이 말이 되는지를 많이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딩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사실 물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고 코딩을 알면 당연히 뭔가 더 재밌어지겠죠. 좀 이렇게 거기서 주는 그러니까 퍼블릭 코드니까 오픈 소스니까 거기서 뭐 앱을 만들어 보거나 뭔가 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장점이 아니고 뭔가 이코노믹 모델 경제적인 모델이 좀 더 저한테는 재밌으니까 그런 걸 많이 보고 그런 걸 공부하면서 이제 토큰 가격이 뭐 오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빠질 건지 뭐 이런 분석을 많이 하죠. 어,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어답션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특히 그러니까 뭐 중국처럼 이제 캐시레스 실제 현찰을 안 쓰는 소사이티도 있지만 그거는 어쨌든 가상화폐랑은 큰 상관이 없는 거고 가상화폐 어답션이 저희는 중요한 건데 전체적으로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뭐 저는 30인데 그 당연히 돈을 어느 걸로 쓸 거냐 하면 정부에서 찍어내는 돈을 쓰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디지털로만 커왔던 세대가 있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일단 그 어답션은 그런 상황으로 보고요. 저희는 사실 잘 되는 이유가 그 고객들한테 너무 의지를 안 해요. 고객에서 오는 비즈니스가 더 이상 큰 비중이 아닌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객 트레이딩이 메인이었고 거래가 없는 날이 되게 많고 되게 이제 걱정을 했었던 타이밍이 있는데 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스타트업은 이제 뭔가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 되고 그 정확한 표현 피voting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는 브로커리지만 하다가 이제 자체 펀드로 전문 용어는 이제 prop trading, proprietary trading 저희만의 전략 이런 걸로 이제 이익을 만들어내는
네, 사업 분야고요. 그리고 저희 클라이언트 베이스는 사실 중국이 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래하는 이유가 투자 용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A부터 B까지 돈을 보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코인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그레이 에리아로 많이 사람들이 보는데 일단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 뭐 자유잖아요. 저희가 돈을 왜 친구한테 못 보내냐. 뭐 어떤 업체한테 뭐 돈 낼 게 있는데 그거를 못 내게 하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서비스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메인 시장들은 중국, 한국, 일본, 대만, 태국. 네, 이 정도입니다. 컨셉츄얼리 되게 재밌는데 정말 이코노믹 모델을 만들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의 종류들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핫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깜빡하고 그 DeFi라고 Decentralized Finance 그러니까 중앙화가 안 돼 있는 파이낸스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렌딩하는 사업은 보통 이제 뭐 은행한테 돈을 빌리면 은행이 어쨌든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테크로만 빌리고 그 대출해주는 사람들을 매칭해주고 코드로 코드가 룰이 돼버린 거죠. 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코드에 적혀 있는 게 법이니까 누가 뭐 보통 그러니까 컨셉상 그게 깨지면 안 되는데 좀 과거에 좀 사고들이 좀 있었죠. 좀 이렇게 중앙화가 안 돼 있다고 했는데 뭐 좀 코드에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좀 실수들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되게 네, 뭐 지금도 많이 커졌지만 계속 커져갈 그 분야인 것 같아요.